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그냥 대조적으로 좀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결혼도 당연히 좋았던 시간이었겠지만 안타깝게 끝났고, 두 번째 결혼, 사랑이 찾아온 거에 대해 되게 크게 기뻐하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애정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근데 그 행복한 걸로 쭉 이렇게 그 기간이 충만한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 뭔가 마음을 열었던 거잖아요. 나 지금 행복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행복을 받아들인 느낌이었는데, 그게 어쨌든 또 곧 끝나버렸고, 곧은 아니지만 어쨌든 긴 시간이 아니게 지속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암이 걸린 걸 알게 돼가지고, 발병한 걸 알게 돼서 약간의 그 앞에 행복해요라고 말한 게 더 뭔가 좀 짠하게 느껴진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특징 같은 게, 앞에 지나갔던 말들이 뒤에 가면 되게 다르게 다가오는 대목들이 있어서, 이 대목도 그래요. 계속 행복론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다고 막 엄청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한순간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행복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데 난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살아가는 것의 태도?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무엇에 이미 임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기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어떤 기질을 타고났다고 하잖아요. 저 최근에 갑자기 저의 기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기질이 궁금했냐면, 저희는 아직 젊지만 흔히 말하는, 이건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좀 싹을 알아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된다 라는 그런 드라마 속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좀 와닿았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기질로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물어봤을 때 사람들한테, 한 2명한테 물어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모르겠는데 그냥 너는 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거울을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이라는 단어도 저한테 되게 걸렸었고, 그 행복은 이렇게 상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고, 되게 행복은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라고 했을 때, 뒤에서는 요코가 당신 엄청 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게 운이 진짜 좋은 거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오늘 치킨에 맥주 먹으면서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공감을 했는데, 치킨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어떻게 만족을 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결국 어떤 게 운이 좋은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최정호 씨 같은 분들이 인생 괴롭게 사는 거죠.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따라가면서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행불행에 대해 많이 생각하진 않지만, 저도 약간 행복을 추구하거나 그런 자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아씨 불행하다고 느낄 때 되게 가끔 세게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게 불행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버거울 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을 때 정말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렇게 느끼는 거고, 행복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정말 사소하거나 찰나인 경우가 많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찰나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 때가 많아서 아주 찰나의 행복과 찰나보다는 긴 불행 사이에서 좀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좋았던, 인상 깊었던 대목이 아마 저희 따로 고르진 않았을 텐데 113쪽에 잠깐 또 그 행복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냐면 사료코가 미스터 최랑 통화를 했을 때 최정우 씨가 지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도록 부러웠습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할 만큼 행복하시니까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쁜 말을 해. 아주 행복한 사람은 바보이고 불행한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 어느 쪽도 아닌 것을 신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 듣는 최정우 씨한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행복, 불행 이 둘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사실은 가장 평안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누군가한테는 좀 권태롭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도 아주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일상이 평온한 수준이라면 행복이나 불행을 그닥 생각 안 하고 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누요코라는 사람은 물론 이 편지가 띄엄띄엄 이제 오가는 거라서 아마 어떤 특정 시기의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 생각하는 거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가 가장 좋다라는 말을 여기서 읽었을 때는 그런가? 라고 한순간 생각이 들었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바보라고 했지만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상태도 좋은 의미의 바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무감각하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거에 휘둘림이 없는 상태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평온한 상태면은 약간은 무감각한 상태로 사는 것도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좀 평소에 단순하게 누구는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범하다고 하면은 다들 속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 어느 순간 사람이 이때 되면 이거 해야지 사람이라는 걸 되게 착착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저게 사실 성숙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들이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가끔 있거든요. 약간 어른이라고 하나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네, 그 말 그대로 때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부모님 케어도 노후 준비하고 시간 순대로 과제처럼 받아들이는 거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 과제를 과제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부터가 틀려먹었어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걸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럽다고 느끼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과제를 풀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풀 수 있진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덤덤히 받아들이고 제 몫을 해내는 게 꼭 어떤 평범한 삶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분명 대단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상대적
바뀐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평범하다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평범한 걸까? 다들 겉보기에 이렇게 그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보여서 그렇지 진짜 속사정은 모르긴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 주저함이 없는 자세 같은 것들은 분명히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행복을 회피하려는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해 애초에 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여기에 이제 계속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